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경악 시리즈 2회 편을 5.18 북한군 소음 권총 사용, 카빈탄과 동일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분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 제목은 경악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경악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완전 날조된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편을 방영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조위 측은 5.18 최초의 사망자인 김안부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5월 19일 오후 10시 광주공원 일대에서 진압작전을 하던 11공수 여단 61대대 3지역대로 추정되는 부대가 총격을 가해서 김안부 씨가 우전두부 맹관 총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 야간에도 광주공원 일대에서 진압작전을 하던 부대가 발표한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는데 장갑차에서 사격을 했던 차정환 대위를 505 보안부대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 사망자는 특정 시위 세력이 무성 권총으로 사살하고 계엄군이 사살한 걸로 덮어씌우기 위한 지능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진조위가 이 조사관을 찾으려고 했으나 누군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진조위의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조위는 5월 19일 날 광주공원에서 11여단 61대대 3지역대로 추정되는 부대가 작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확인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작전을 하던 부대가 또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을 조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5.18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스스로를 민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44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알 수가 없던 사실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185 공병대대가 19일 날부터 광주공원 인근에서 주둔을 했었고 군분교 점령 작전 때는 24단 지휘부가 도착 예정 시간인 7시에 정확하게 군분교 일대를 통과한 걸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스카이 데일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내용이 너무나 자세한데 얼마나 자세하냐면은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사병들에게 일일이 그 당시의 사실을 수기로 남겨라 이렇게 해서 그 수기를 44년간 보관했었다고 하기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민진사는 5월 19일부터 광주공원 일대에서 185 공병대대가 작전을 하고 있었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61대대 3지역대로 추정하는 그런 부대가 작전을 했다 이렇게 어긋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진사라는 단체는 다들 발표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정성홍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으면서 국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단체에서 단독 발굴했다고 스카이 데일리가 직접 보도한 내용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진조위는 그냥 주먹구구로 11여단 61대대 3지역대로 추정하는 부대가 작전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9일 날 장갑차에다가 불탄 볏짚을 장갑차 뚜껑을 열고 장갑차 안에다 집어던진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공수부대원들 지휘자인 차정환 대위가 살기 위해서 뚜껑이 열린 장갑차 지붕에다 대고 M16 소총을 발사한 것을 집단 발표의 신호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추가 조사를 한답시고 자살골을 넣은 게 바로 무성권총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성권총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권총 앞에다가 소음기를 장착한 그런 권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동안 우리는 5.18 때 희생된 많은 희생자들 시신에서 카빈 탄환이 적출됐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빈 총을 쓴 것은 시민군이기 때문에 시민군이 시민들을 사살한 거다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무성 권총에서 사용하는 실탄이 바로 카빈탄과 동일한 탄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카빈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고 북한군이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권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규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조이 측은 505 보안대의 수사 기록에서 그런 수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조서든지 조사관과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항상 한 장 한 장 간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사자와 피의자가 도장과 지장을 찍고 피의자가 조사받은 사실을 읽어보게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북한군 활동을 조사하는 진조이가 그런 조서를 다 확보해놓고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검찰청에 고발되어 있고 사과장이 피의자로 지금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검찰에 배당된 그런 서류를 공개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검찰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사하라고 압박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조이가 자살골로 185 공병대대가 주둔을 한 거를 61대대 3지역대가 주둔한 걸로 추정한다는 이런 어설픈 발표를 해가지고 185 공병대대가 사격을 한 것을 증명해줬고 그리고 카빈총이 아닌 소음권총으로 광주 시민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런 내용을 자살골로 확인해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채널에 대한 구독을 더 많이 해주시고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정보가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책이 좀 어려웠습니다. 군대 용어부터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원래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의 5.18이 온갖 날조와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왔고 그 세력들이 정치뿐 아니라 법조계, 문화예술, 언론까지 쫙 장악해서 이 나라가 온통 시뻘겋게 된 원인이라는 건 잘 알지만요. 5.18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고 콕 집어서 말해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집중해서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번 쭉 읽고 끝낼 생각을 버리고 한 문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북한군 개입, 김대중 여단, 금남로 전투. 그렇게 더디 읽는 중에 책에서 갑자기 저는 조갑제라는 인물에 꽂혔습니다. 조갑제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갔는데 그게 내용으로 치면 책에서 잠깐 나와요. 조갑제 얘기가. 그런데 제가 조갑제라는 인물에 꽂힌 것은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조갑제가 어떤 인물인지. 거기다가 VON의 김미영 소장도 잘 아실 텐데 그 소장이 페북에 올렸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른 그 글을 다시 찾아봤어요. 김미영 소장이 조갑제라는 인물을 기자로서 참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죠.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갑제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전성기를 달렸다. 왜 그가 그 시대에 전성기를 달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김미영 소장은 설명하지 않아서 궁금했었는데요. 저는 작게 80518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갑제가 5.18 취재기자로 잠입했었네요. 당시 외부인은 아무도 광주 시내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때에 조갑제는 스스로 걸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월간 조선 편집장을 거쳐 대표이사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우파 인사로 지내면서 좌파 특히 종북주의자들을 시원하게 공격하는 언사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그가 왜 부정선거에는 지금도 입을 꾹 닫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을 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조갑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서도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요.
이처럼 작게 80518은 5.18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실 파헤치기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의 해답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책의 제목 이른바 작게 80518은 1980년 5월 18일에 남한에 침투하라는 김일성의 작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작게 80518은 북한이 시민 폭동으로 위장해 무력 침투한 군사작전이라는 말이고 그들의 전술 이름 그대로 갖다 붙인 책 이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략이 광주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남한에서도 이를 도와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세력은 지금도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채로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냐고요? 왜 부정선거를 안 밝히냐고요? 이태원 사건이 이상한가요? 세월호도 이상하죠? 바로 그 세력들을 끄집어내어 드러내고자 정담 대표님이 나선 겁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수년간을 직접 소송으로 법정 투쟁도 했고 고발도 했고 각종 집회와 아스팔트까지 뛰어들어 싸워왔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저 세력들 물론 타격 1도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저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후드려 패서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윤석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절대 그 입에서 부정선거 수사란 말 안 나옵니다. 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수사 지시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그 당시처럼 폭동을 일으켜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저들이에요. 광주 5.18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전쟁 납니다. 지금도 막 던지는 계엄령 드립으로 광주 사태 분위기 내려고 애를 쓰죠. 그 세력이 바로 군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기부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 언론, 선거까지 침투하여 깊숙이 뙬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청주괴.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게 80518을 꼭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돼도요. 읽어서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연결이 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5.18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던 분들도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정담 대표님이 작게 80518은 맛보기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곧 출시되는 다음 서적은 상당한 매운맛을 보여줄 거예요. 작게 80518 미리미리 얼른 읽어두세요. 전 세계에서 5.18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룬 책은 없었습니다. 5.18의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518 출간. 김대중 여단은 물론 전라도 계엄사와 공수 여단장의 이적 행위를 밝히고 있는 책. 송암동 5인 사격에 8명이 매복하여 벌인 사건임을 밝히고 있는 책. 금남로 전투에서 11공수 62대대 신동국 중위의 4지역대원들이 400여 명을 집단 발포하여 괴멸시킨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책. 손광식 방위병의 죽음을 최초로 밝힌 정담이 쓴 책. 이루 말할 수 없는 5.18 거짓의 역사.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 바로 알아야 5.18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찬 판매 중이며 단체로 구입하여 주변에 널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게 80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0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작게 805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작게 80518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소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